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죠. 빈부의 격차가 부동산을 통해서 더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니까요. 하늘은 푸른데 저의 마음은 푸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늘을 쳐다보면 그다지 하늘이 푸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코로나19 발병자 숫자가 어떻게 되고, 또 백신 주사가 어떻게 되고 등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지쳐 가시죠? 그게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을 바라다 보면 말 그대로, 부동산 블루 아니겠어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이 갑자기 급등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통이 따라오고요. 1가구 1주택자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오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때문에 신음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 달에 소득이 전혀 없으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세 납부, 종부세 납부,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야 이거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집도요 다 올랐어요. 갈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고통, 또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한 연끌이나 비투를 통해서 투자를 한 우리의 젊은이들, 담보대출 받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신용대출 받았고, 또 차용증으로 인해서 아무튼 돈을 빌려가지고 연끌을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젊은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한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 또 신용대출 이자에 대해서 허덕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요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소형 아파트가 됐든 그 수많은 임차인들 지금 전세금 얼마나 올랐나요? 그러니 대부분이 또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과일 가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한 박스 가격, 배 한 박스 가격. 불과 1년 전, 2년 전 놓고 본다면 거의 2배 정도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함에도 통계청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닥 많이 오른 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역시 통계는 통계고요. 우리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물가 지수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니 재산세 증가됐죠. 종부세 증가했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제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또 나가야 될지 또한 건강보험료 이것도 건강보험료도 한 달에 한 번씩인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벌어들이는 돈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돈은 세금은 이 정도로 증가가 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말 그대로 부동산으로 인하여 추워졌다는 얘기예요. 겨울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지. 전세로 당신은 살자고 했잖아.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 전세 살자고 한 당신 때문이야. 아니 그때 내가 알았나? 나는 그냥 안 오를 줄 알았지. 그냥 당신이 알아서 샀어야지. 그때 안 산 당신 때문이야. 이러니 부부싸움만 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집을 그때 못 산 부분에 대해서 또 집을 판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결국 부동산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 그 친구는 이런 케이스예요. 뭐냐 하면 2016년도에 목동에 있는 27평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그 당시에는 고가였다는 거죠. 7억 8천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 아파트 가격이 20억을 호가한다는 거예요. 올라도 참 너무 많이 올랐죠. 한 7억 8천원 팔았는데 20억의 호가가 되니 아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집값을 생각하면 아파트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집을 판다라는 이러한 순간의 선택으로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대차 3법,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이죠. 그런데 높은 신 양반분들은 전세, 월세 올려받으시고 원룸, 투룸, 오피스텔, 아파트,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다 올려놓고 아파트 매매 가격 다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요. 가도기적 상승이다. 제도 개선 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충분히 가도기적 상승일 수도 있고 제도 개선 시 일어나는 일정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가도기적 상승, 제도 개선 시 일어나는 일들이 서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돈 가진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은 이득으로 다가오고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 그러면서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니 참 난감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 월세값 상승 그렇잖아요. 이러니 제도 개선을 앞두고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압박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처음 겪는 일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1989년도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됐죠.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그런데 이러한 법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러한 법이 나오기도 전부터 아파트 전세값이 꽁충 뛰고 수도권 아파트 최고 50% 이상 전세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사철을 맞아 세입자들 돈 맞추기, 전세금 맞추기 허덕인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뜨고 심지어 비봉출판사의 집 기쁨과 고통의 뿌리에는 이런 만평으로 그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값은 폭등을 했어요. 뭐를 반동으로? 정부의 임대차 보호법 반동으로 폭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무조사할 테다. 그리고 정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입자들. 거의 기절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1989년도 임대차 보호법이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되는 사이에 이처럼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에서 얼마나 제가 또 강의를 해드렸나요? 임대차 3법 나오면 전세 가격 폭등한다. 집값 폭등한다. 잡아야 된다. 결국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1989년이나 2021년이나 전세값은 똑같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집값도 그렇고. 더더욱 문제는요.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집 뺀다고 했다가 말 바꾼 세입자 소송을 해보니까 집주인이 지고 오히려 말을 바꾼 세입자가 이긴 거예요.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기존의 세입자한테 임대차 기간까지만 사시고 나가주세요라고. 그런데 세입자가 집을 또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명도 소송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입자하고 집주인의 관계를 오히려 더 안 좋게 꼬이게 만든 이런 케이스가 임대차 3법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아무리 생각해도요.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하고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하고요. 무엇보다 집을 파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동산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일까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